현재 우리한테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코로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은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생물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재 환경적인 현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유엔 산하의 유엔 환경계획기구입니다. UNE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한 200여 개국 정도의 유엔 회원국들이 있는데 이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21세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유엔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UNEP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10가지를 보면은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식량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 중에 10가지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뭐냐? 혹시 찾아봐라 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식량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식량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 25% 남짓밖에 되지를 않아서 4끼 중에 1끼만 자급하고 나머지는 3끼는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혹은 기상재해 때문에 어떤 곳에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 고기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사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축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되면은 땅,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여기에 동물과 식물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등장을 하고 특히 산업혁명 이래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많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대기 중에 온실기체라고 얘기하죠. CO2,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제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메탄가스, 그다음에 CFC, 흔히 우리가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이러한 온실기체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것들이 대기 중에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빙하가 녹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기상과 기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더라고 하는 것은 기상을 얘기를 하고요. 클라이밋은 기후라는 단어입니다.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일기예보 들으셨죠? 일기예보, 날씨, 기상 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기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됐든 일주일 정도가 됐든 그날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 습도, 바람, 방향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상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기분입니다. 컨디션. 사람은 기분처럼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기의 상태, 대기의 상태를 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뀔 수 있는 거죠. 요즘 거의 열대지방에 스콜처럼 비가 이제 자주 오는 것처럼 기상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들쭉날쭉한 것은 이상 기상, 기상 이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변화, 기상 일기 이런 얘기를 쓰지는 않는 거죠. 이에 비해서 기후는 우리나라 기상 건축이 1904년도에 비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 1907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기상 관측이 된 것이 인천하고 부산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제 거의 120년 이상 되는 130년 가까운 기상 관측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상 관측 자료가 30년 정도 쌓이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장기간의 기상 조건 평균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어떤 경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봄은 언제 시작하고 봄철의 온도는 몇 도고 그리고 여름은 몇 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태풍은 언제쯤 인천에 시작되고 단풍은 언제부터 들기 시작하고 겨울철에 기온은 몇 도까지 내려간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30년 정도 살고 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잖아요. 아침에 성격을 저녁 때 다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후는 사람의 성격과 같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한번 이 궤도에 들게 되면은 되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게 이제 기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요인, 하나는 인위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도 다시 지구 외부, 지구하고는 관계없이 지구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기후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지구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지구 바깥의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의 활동입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태양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겨나면은 당연히 지구의 기후는 뜨거워지겠죠. 또 하나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 365일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죠. 그래서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지구가 더워질 거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되면은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지구가 추워지겠죠. 통상 한 10만 년 주기로 해서 태양에 아주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기도 합니다. 지구 내부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도 기후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요인, 그게 지구 외부적이거나 지구 내부적인 관계없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도 지구의 기후가 바뀌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있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한 280 ppm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와이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니까 이게 400 ppm으로 늘었습니다. 400 ppm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의 기온이 적어도 1도 이상 오르고, 네,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이상 기상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에 있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같이 인구 증가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 지구의 기후가 더워지는 거죠. 인위적인 요인들 중에서 이와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대기 중에 방출된 온실 기체, 특히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어가지고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갈수록 숲을 여러 이유로 잘라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부족해서 숲이 사라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온도가 따뜻했던 시기도 있었고 추웠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150년 동안에도 기온은 끊임없이 변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흔히 뭐 우상향한다고 하잖아요. 높아지는 이와 같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온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약 평균 기온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100년 동안 한 1.5도 정도 올랐고요. 특히 여름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여름이 더워져. 그래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우리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것이 뭐 아까 빈부격차를 가져오기도 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동들이 굶는 일들도 많아지고 하는 이와 같은 복잡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하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우리 생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일반 문화에도, 그리고 환경에도, 산업에도 영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무시하고 지금같이 우리가 했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앞으로 계속 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바꿔야만, 우리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관세를 많이 물린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속절없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산업구조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기후변화, 기온이 됐든 강수가 됐든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을 유엔에서 연구한 결과, 현재보다 2도, 3도, 4도 올라가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것들을 아주 우울한 예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기후가 이렇게 바뀌는 것, 기후가 변화하는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세 끼를 먹게 되는데 먹는 세 끼가 과거에는 곡물과 채소 중심으로 먹었다고 하게 되면은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 섭식 패턴이 육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추세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또 어디에선가는 가축을 사육하게 되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숲을 벌채를 내서 경작지를 만들어서 옥수수나 콩을 길러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숲을 벌채하는 거나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나 시멘트로 건물을 짓거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이 외에도 의식적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들 아마 휴대폰 하루에 30분만 사용하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실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휴대폰 통화를 하게 되면은 그때 휴대전화에 통화할 때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낼 때마다 동영상을 보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전력의 소비가 되는데 왜 전력의 소비되느냐면은 이게 부하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게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송전할 때 이걸 메시지를 보낼 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딘가 저장을 해 놓잖아요. 즉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서버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어떤 걸 좀 요구를 소비자들이 하기 시작했느냐면은 운영하는 서버를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력을 사용하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서버를 운영해달라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걸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이제 기후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줬는데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온이 떨어졌을 때 심장마비로 죽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폭염 때 지금 2003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기온이 40도가 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한 11,000명 정도, 영국에서 2,000명 정도가 죽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기가 1년에 한 번만 알을 까는 게 아니고 두 번 부화를 해가지고 말라리아라든지 일본 뇌염이라든지 그리고 진드기가 옮기는 찌찌가무시와 같은 곤충에 매개하는 질병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우선은 제일 먼저 알자. 공부해서 알자. 두 번째는 아는데, 알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는 만큼 실행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같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인천에서 새로운 하나의 이제 물결이 이렇게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